네, 자 화요일은 격주로 공정한 경제를 만나보는 시간.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공정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정경제 이야기 기업 집단 결합 정책과의 김현주 서기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기업 집단 결합 정책과 김현주 서기관입니다. 네, 저희 언론도 그렇고 이 언론의 기사나 이야기들을 듣는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 총수 이런 말 그냥 대충 하는데 사실 정확한 기준을 몰랐거든요. 이게 또 외국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요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다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기업 집단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뭐 총수, 대기업, 뭐 대기업 집단 이런 얘기할 때 동일인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네,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기업 집단 내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네. 결국은 여러 개의 계열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 전체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동일인을 보면 이게 기업 집단인지 대기업인지 그러니까 지배를 어느 회사들까지 받고 있는지 이게 정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동일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기준으로 기업 집단과 계열사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인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게 기업 집단이나 공정거래 당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대기업은 사실 뭐 과도한 경제력 집중 같은 것들이 조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대기업 관련된 규제들이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뭐 흔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S그룹의 이 회장님, 뭐 또 SK그룹의 최 회장님, 이런 분들이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사람이 아니라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과거의 경제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나 출자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창업주의 2세나 3세로 경영권이 승계되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집단의 총수를 과연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제기됐고요. 또 이제 저희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국내 기업 집단을 외국인이 지배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 설립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네. 외국인이 동일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제 환경 변화 때문에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할 것인지가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네. 대기업 집단 제도, 특히 동일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예. 자, 굉장히 복잡해졌죠. 뭐 순환 출자 이런 것들도 기사 속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럴 때도 핵심이 누구인가, 동일인이 누구인가고 또 동일인이 정해져야 동일인 관련자도 정해집니다. 혼자서 지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관계들도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개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일반 원칙을 정하면서 네네.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예외 요건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 이제 보통 기업 총수라고 부르죠. 네네. 기업 총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네. 그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출자 구조상에 있는 최상단 법인이 아니라 기업 총수가 동일인이 되는 건데요. 회장님.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표한 행정 규칙에 저희가 명문화를 했습니다. 즉 특정 자연인이 기업 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인지, 네. 기업 집단의 최고 지기자인지, 그리고 기업 집단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혹은 기업 집단의 대표에서 활동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원칙은 네. 일단 기업 총수와 친족들이 함께 계열사에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네. 그 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봐야만 대기업 집단 범위를 온전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또 봐도 아시겠지만 창업주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회사의 실질적인 임원이나 뭐 사장, 부사장 등 부회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정도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앞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좀 유연성을 위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뭔가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예외도 같이 마련을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회사 지분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서 이제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특정 자연인이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네. 일단 기업 집단 최상단 회사 같이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 또는 이제 법인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예외 하나는 기업 총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네네. 것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첫째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했을 때 회사를 동일인으로 봐도 기업 집단 범위, 즉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아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업 집단을 실제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법인 이외에는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또 친족 등 관련자들이 출자, 경영, 자금 거래 등에서 계열회사와 단절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그냥 설명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 사람, 회장님이 아니라 그 어떤 회사, 법인 그 자체가 동일인 어떤 이 기업의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집단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친족 등의 계열 회사가 출자, 경영, 자금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요건으로 두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 네네.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그 예외 요건으로 두 가지를 설정한 이유는 일단 이게 그 회사를 동일인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업 집단 시책 취지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네. 먼저 이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일단 계열회사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뭐 채무 보증 제한 네. 이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친족 등의 계열회사 출자, 뭐 경영, 자금 거래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제 총수일가 사익을 위해서 계열사가 이용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봐도 일단 기업 집단 시책 취지를 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예외 요건을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뭐 몇 해 전에는 이제 6촌까지다, 4촌까지다 이런 기준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변화되는 추세인 것 같고 외국인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제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그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현재 동일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도 이번에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최상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자연인 대신 최상단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상 사각이 없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데요. 뭐 동일인이란 말도 평상시에 듣는 분들이 잘 없을 텐데 오늘 그래도 잘 알아듣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국적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동일인을 확인하고 또 그걸 기업 집단에 통지하고 또 기업 집단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의 합리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이전에 개정을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올해 5월에 대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자면 일단 지금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또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범위를 구성할 수 있는 동일인에 대한 얘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는데 굉장히 시대에 맞게끔 바꿔나가고 있다. 저희도 보고 있으니까요. 아마 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결합정책과 김현주 서기관이었습니다.